오늘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요? 네, 그 전에 질문 있어요? 상황 전에 뭐 중단원? 아니면 뭐 이게 막 중단원이나 뭐 다른 거 질문해봐. 몇 번? 23번. 23번? 요건가요? 23번은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자, 어떻게 할까? 요게 지금 로그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대. 얘가 1 빼기 로그. 근데 문제를 써볼까? 로그 2에 요게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지난번에도 했는데 판별식이 작다. 또 그거랑 또 어떤 거 이용해줘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또 최고차원 계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최고차원 계수가 요 두 가지 조건 이용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요 1번에서 어떻게 돼? 1번에서 요 로그 2a가 1보다 작으면 a가 뭐보다 작아? 그렇지. 여기 1보다 작으니까 a가 2보다 작은 거지. 자, 두 번째 판별식 써보자. 판별 쓰면 어떻게 되지? 1 빼기 로그 2의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로그 2의 a랑 1 빼기 로그 2a. 요게 0보다 작다는 뜻이네.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불러줘. 플러스 4잖아. 어떻게 돼? 5 로그 2의 a 제곱인가? 그 다음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로그 2의 a인가? 그 다음 플러스 1인가? 맞아? 그럼 1,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요게 로그 2의 a의 빼기 1이랑 5 로그 2의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잖아. 그럼 로그 2a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5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a 범위가 어떻게 돼? a 범위는 2의 5분의 1제곱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얘네. 일단 요거 나왔다. 요게 답이 아니야. 왜냐면 저기 나와 있는 거에 답이 4번이라고 돼 있는 거 같잖아. 그러면 근데 뭐도 있어야 될까? 뭐도 해봐야 될까? 얘는 지금 2차식인 경우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럼 2차식이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2차식이 아니라면 즉 무슨 말이지? 1 빼기 로그 2a가 만약에 0이라면 즉 a가 2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a가 2라면 여기 0, 0, 1이지. 그러니까 위에 부등식이 성립하거든? 맞아?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야 돼. a가 2일 때. 오케이?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이에요. 알겠습니까? 냉 좋아요. 그 다음은 25번. 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볼까? 자, 25번은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저 직선이 세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라고 하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하나는 y는 a x승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y는 로그 ax예요. 일단 얘네들은 서로 y는 x 대칭이죠. 이렇게 생각해 놓을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를 뭔가 평행이동한 건데 요 y는 로그 a의 x-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그 다음 여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 여기가 아닌가? a, b, c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a, b, c라고 했을 때 a, b 대 bc가 a, b 대 요 bc가 2대 1일 때
요 4a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했네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일단은 뭘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봐요. 이 그림을 보고서. 그러니까 너가 뭐 A, B, C에 대한 거를 좀 구하고 싶을 텐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요 밑을 말하는 거고 저 길이가 2대1이라는 걸 뭔가 이용은 해야 되겠고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서로 무슨 관계 있다? 평행이동 관계 있고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 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 하나 여기서 지금 보이면 B와 C의 관계 뭐가 있을까? B와 C의 관계 뭘까? 요 B좌표를 모르잖아요. 여기를 뭐 x1, y1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C좌표는 뭐가 되죠? 그렇지.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건요. 요 BC 길이가 얼마다? 요 BC 길이가 얼마다? 2요? 1 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BC 길이가 루트 2라고요? 그럼 여기가 2 루트 2라는 뜻이네요. 여기가 2 루트 2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A와 B라고 하는 것은 서로 또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랬죠. 여기가 지금 y1, x1이에요. xy 좌표를 바꿔준.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가 돼야 돼요?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요 x1 빼기 y1이 2가 돼야 되고요. 맞습니까? 요 관계식이 하나 성립하네요. 맞아요? 요 관계식 하나 성립하고 구하고 싶은 거는 4a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죠? 뭘 구할 수 있을까? 좌표를 뭘 하나 잡을 수 있을까? 요 길이가 루트 2라는 거? 2 루트 2라는 거? 뭘 알 수 있지? 요거를 한 문자로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식이 있구나. 요 식 있잖아. x1이랑 y1을 더한 게 뭐야? 항상 5잖아. 됐어?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요 2x1이 7이니까 x1은 2분의 7이에요. 그럼 y1은 얼마예요? 2분의 3인가요? 두 개 더해서 5가 되려면?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뭐 어디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2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이 A의 2분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는 2분의 7의 몇 승? 3분의 2승이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A 세제곱의 4배한 거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 세제곱은 2분의 7의 제곱이니까 4분의 49가 되고요. 거기다가 4배를 한 거는 답이 49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한 거랑 역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좌표들을 찾아서 이 얘네들의 길이를 이용해서 좌표를 구했고 그렇게 A를 찾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또 31번이야? 32번이야? 네, 32번은 자, 여기서 A값 구하래요. 자, 이것도 이제 종종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지울게요. 자, 32번은 이 절대값 로그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가 1을 지나고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 절대값 로그 x의 그래프와 그 다음 어떤 직선 L과 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 L과의 교점의 x좌표가 A랑 2A랑 4A로 주어져 있는데 요때 A 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여기서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생각해봐. 직선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요 만나는 교점들을 A, B, C라고 했는데 걔네들의 뭐가 나와 있어? X좌표들이 나와 있어. 그럼 X좌표들이 나와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 Y좌표 구할 수 있어? 그럼 A좌표는 어떻게 되는데? A, X좌표는 A거든? 그럼 Y좌표는 뭐야?
A의 y좌표는 뭐야? 로그 A야? 요 그래프가 로그 X의 그래프야? 절대값 로그 X니까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랐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A지. 됐어? 그럼 B좌표는 2A, 어떻게 돼? 로그 2A지. C좌표는 3A, 로그 3A지. 자, 그래서 ABC 좌표를 썼거든? 여기서, 아, 4A야? 알았어. 4A야? 여기서 너가 알 수 있는 거는 세 점이, 자, 중학교 때 그런 거 한 적 있어. 세 점이 일직선이 있다. 그럼 뭐 이용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 세 점이 일직선이 있다. 빨리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떠올려. 내가 알려주는 건 의미가 없거든. 세 점의 일직선이 있다. 그럼 어떤 조건을 이용할까? 직선이야, 직선.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일직선이 있다. 그럼 무슨 조건 이용하냐고? 직선이라니까? 직선이라니까? 그럼 세 점의 일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조건들 이용할까? 빨리 떠올려, 제발. 몰라? 아, 모른다고 하지 마. 직선이라니까? 직선이면 뭐가 같아? 이 세 점이 다. 세 점에서. 그렇지. 그 말을 원했어. AB의 직선의 기울기랑 AC의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고.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된다고. 이게 떠올라야지. 알겠어?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떠올라야 돼. 이게 안 떠오르면 문제를 못 풀지. 그럼 AB의 기울기 어떻게 되지? A분의 어떻게 돼? 불러주지 않으련? 2A에다가 더하기 로그 A니? 맞아? 그럼 AC 기울기 할까? 3A분의 로그 4A 더하기 로그 A니? 얘네들이 같다고. 그럼 A 없어지지. 3을 여기다 곱한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3에 로그에 뭐가 돼? 2A 제곱이지. 맞아? 자, 요거는 로그 4A 제곱이지. 맞아? 얘를 위로 올릴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결국은 A잖아. 그럼 요거 세제곱하면은 8A 6제곱이 4A 제곱이랑 같아야 하므로 약분하면 뭐가 남지? 2A 4제곱이 1이니? 그럼 A 4제곱이 2분의 1이니? 그럼 A는 뭐가 되니? 2의 4제곱분의 1이 되니? 그게 16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알겠어요? 여기 답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객관식인가요? 그럼 16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답이? 네, 4번이죠.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요게 이제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랑 똑같은 거.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걸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곤란해요. 알겠습니까? 네. 또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중요한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개념을 조금 여기서부터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인데 아, 망했어. 부러졌어. 이 부러지면 곤란한데. 이 부러지면 곤란해. 왜 이렇게 부러질까? 내가 못 쓰는 걸까? 이거 부셔야 돼. 정리됐어. 이 분필도 이게 다 차이가 있거든요. 요거 비싼 분필이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떤 유튜브? 여기 보면은 여기 하로고모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근데 하고로모. 이 하고로모라는 분필인데 요거는 이거는 이 어디 무슨 분필이지? 문교 분필인가? 문교?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것도 좋아요. 감각 좋아요.
이게 무조건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 겉에가 코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손에 묻고요. 요거는 겉에가 코팅이 돼 있기는 한데 이게 약간 처음에 쓰면은 이게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세게 쓰면은 돼요. 세게 쓰면 되거든. 근데 요 케이스가 또 비싸요. 요 케이스가 그 나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요게 하로고모 전용이라 요 케이스에 요게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분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하로고모 분필이 근데 뭐 엄청 비싸진 않아요. 예. 그냥 분필계의 어떤 요즘 볼펜 비싼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이름 뭐였지? 샤프? 와 기억도 안 나 이제. 2,000원짜리 볼펜 있었는데 일본 거. 문교 분필 둘 다 좋습니다. 자, 삼각함수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 전에 이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요 60분법이랑 그 다음에 호도법 요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 60분법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각도를 잴 때 뭐 90도다, 180도다 이렇게 도를 붙여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60도다, 30도다, 15도다 이렇게 도를 붙여서 얘기하는 거를 60분법이라고 해요. 이 60분법은 저기 뭐라고 써 있죠? 수의 표기법의 하나로서 60개씩을 묶어서 위의 자리로 올라가는 60진법의 표현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한다. 60진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 무슨 진법을 써요? 10진법을 쓰죠. 숫자를 10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0부터 9까지. 근데 60진법이면 이제 그 60 다음에 오는 그 숫자를 이제 1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도가 되려면은 60개의 분이 모여야지 도예요. 그 다음에 그 분 단위가 요거거든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초 이렇게 돼요.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돼요.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저 60분법으로 표현된 각도구나.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새로 배우거든요. 호도법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호도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뭐죠? 대체 뭘 그리려고 한 거죠 내가? 자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예, 부채꼴이죠. 요 부채꼴에서 얘를 뭐라 부르죠? 반지름. 얘를 뭐라 부르죠? 웃고 있으니까 호라고 하죠. 요 호도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요.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 요 중심각 얘를 뭐라고 읽죠? 세타라고 하는 요 세타를 뭐로 정의할 거냐면 1라디안으로 정의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디안으로 표기되는 각도를 호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알겠어요? 이 60분법이라고 하는 건요 실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90도를 실수로 나타내면 얼마냐? 90이 아니에요. 이 각에 대한 실수와의 표현이 바로 호도법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1을 먼저 정의할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의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정의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반원의 반지름은 R일 때 이 반원의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호의 길이가 얼마죠? 어렵지 않죠? 그때 중심각이 얼마로 알고 있죠? 우리는 180도로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비를 쓰면 뭐가 돼요? R분의 파이 R이니까 파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두 가지 얘기했어요.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비율 이거를 각도로 나타낸 거 60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의 각의 실수화 오케이?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90도는 뭐가 될까요? 2분의 8 60도는 30도는 15도는 네, 12분의 1파이 좋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꾸는데 호도법이랑 60분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1초 안에 돼야 돼요. 0.1초 알겠어? 그냥 1초도 아니야. 0.1초 안에 돼야 돼. 알겠지? 자 120도
3분의 2파이 135도 4분의 3파이 150도 예, 6분의 5파 이렇게 바로바로 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해야 되는 1번이에요. 자, 60분법이랑 이 호도법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1라디안의 정의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1라디안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보세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거든요. 그럼 1라디안은 뭐로 나눠야 돼요? 파이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파이분의 180도예요. 파이가 대략 얼마죠? 3.14니까 3.14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57도 이게 17분 64초인가?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57도예요. 알겠어요? 대략. 아, 그래서 1라디안은 대략 57도구나. 그래서 2라디안이라고 하는 값은 대략적으로 얼마다? 114도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도법이랑 60분법으로 바꿀 때 이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바꾸려면 파이분의 180을 곱합니다. 자, 이해했죠? 60분법에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뭘 곱한다고요? 180분의 파이를 곱해요. 알겠어요? 여기서 일로 올 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올 때는 뭘 곱하자고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고. 알겠어? 이해하죠? 여기까지? 자,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첫 번째고요. 자, 이거 다음에 그래서 호도법을 그럼 대체 왜 배웠냐면 호도법을 왜 배웠냐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이 넓이를 이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공식 알고 있어요? 부채꼴의 호 길이 L이라고 쓰거든요. L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2분의 1 R세타가 아니라 그냥 R세타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우리가 원의 일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이 중심각 세타일 때 L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심각이 360도, 360도일 때 얼마예요? 2파이 R이죠. 맞아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 R 세타예요. 그러면 내가 360도랑 2파이랑 서로 같다 그랬죠. 그래서 나오는 관계식이 L은 R 세타입니다. 여기서 세타는 60분법일까요? 호도법일까요?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의 각이에요. 알겠어요? 자, 반지름이 2고요. 중심각이 60도예요. 그럼 호의 길이가 뭐라는 거죠? 반지름이 2고 중심각이 60도다. 그러면 호의 길이가 뭐라는 거죠? 예? 반지름이 2고 중심각이 60도인 호의 길이. 예, 3분의 2파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120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3분의 2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를 먼저 얘기해주면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요 R세타가 L이니까 L을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1 RL이 돼요. 알겠어요? 자, 얘도 어떻게 증명하냐면 증명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세타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중심각이 2파이일 때 그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2파이 S가 너 갑자기 꺼지면 안 되지 곤란해. 2파이 S가 파이 R 제곱 세타가 되니까 2파이를 날려버리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고 R 세타 대신에 L을 집어넣어줬으니까 2분의 1 RL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우리가 중심각이나 반지름이나 호의 길이로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특수각의 삼각비를 먼저 아셔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아, 2학기 때 나오나요? 특수각의 삼각비? 특수각의 삼각비는 우리가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ABC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고 얘를 코사인이라고 하고 얘를 탄젠트로 한다는 것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그러면 요 세타에 해당하는 각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일 때 그거에 해당하는 사인과 코사인과 그 다음에 탄젠트의 값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의 0, 1, 2, 3, 4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인 90도가 2분의 루트 4니까 루트 4는 2니까 1이에요. 2분의 루트 3인 거죠. 2분의 1이고요. 오케이?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에 4310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0은 2분의 루트 4니까 1이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예요. 자,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루트에 0, 3의 제곱, 3의 세제곱. 얘는 뭐라고 쓸까? 무한대 이렇게 표기돼 있거든? 근데 이 탄젠트 90도를 뭐냐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 탄젠트 90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무한대라고 하는 건 어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값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요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특수각의 삼각비고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뭐도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냐면 요 사인 15도. 사인 15도가 어떻게 되느냐?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예요. 얘는 코사인 75도랑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예요. 얘는 우리가 코사인 15도랑 같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 15도는 뭐가 되냐면 얘는 2 빼기 루트 3이 되는데 얘는 코탄젠트 75도랑 같고요. 탄젠트 75도라고 하는 것은 2 플러스 루트 3인데 얘는 코탄젠트 15도랑 같아요. 내가 방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뭐라고 읽었죠? 뭐라고 읽었죠? 코탄젠트라고 읽었죠? 이 코탄젠트는 뭐냐면 탄젠트의 역수예요. 탄젠트의 역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보면은 사인 60도 얼마? 0.1초 안에 얘기해야 돼요. 사인 60도? 빨리. 얼마? 사인 60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이게 느리면 안 돼. 0.1.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 루트 3. 루트 3. 루트 3.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야. 알겠어? 사인 15도? 이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라고 얘기하죠.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2, 4, 6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어요? 탄젠트 15도 2 빼기 루트 3.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 네. 위에서 무너질 것 같아. 근데 이 갑자기 쿵 하는 소리는 왜 나는 거지? 덤벨, 너 똑똑하다. 그 생각 안 해봤어. 덤벨 들었다고 확 떨어뜨리는 거구나. 그냥 갑자기 다 같이 뛰나 이 생각했지. 덤벨 같은 거 들어가지고 이게 쿵 하는 소리가 났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네. 하은이도 헬스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종목 없어요? 없어요? 보는 것도 좋아하는 거 없어요? 취미가 뭐예요? 게임이요? 무슨 게임 하는데요? 총 쏘는 게임이요? 요즘 총 쏘는 게임 뭐 있죠? 오버워치? 발로란트? 들어본 것 같아. 재밌어? 그런 거? 근데 나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게임 뭐 아예 안 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게임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친구들과 어울릴 정도로만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지도 않았고 또 엄청 못해서 같이 끼지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뭐 같이 이제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랑 게임을 한다면 못하는 축에 속했죠. 근데 이제 약간 흥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이게 막 엄청 재미가 있다? 막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은 없고요. 이게 사실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알아요? 네, 그런 거 전략 게임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 상대방을 빠르게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면서 했다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냥 별 생각 없이 했었어가지고 흥미를 못 느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 쓰는 시간이 아까웠던 거죠. 네. 시간이 아까웠어요. 진짜로. 왜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8시간을 잔다. 그 다음에 뭐 10시간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3시간은 밥 먹고 똥 싸고 뭐 논다, 쉰다. 이렇게 하자. 그럼 일단은 21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남은 게 3시간이에요. 이 3시간 동안 뭐 공부를 여기서 했으니까 즉 이 말은 너희한테 한 10시간씩 공부하는 얘기랑 다름없는 말이죠. 10시간씩 공부하는 뜻이랑 똑같은 건데 요 3시간 동안 그럼 남은 시간에 이제 게임을 하느냐 아니면 뭐 TV를 보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딱히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책을 읽느냐 그렇다고 선생님 뭐 책을 엄청 읽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게임을 했냐? 게임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게임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 내 친구네 집이 이렇게 생긴 거에 팩을 꽂는 거 알아요? 알아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거 눌러가지고 이제 전원을 켜는 건데 내 친구네 집이 요 게임 팩을 파는 게임기를 파는 집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요? 모든 게임의 종류를 가지고 와서 게임을 할 수 있었죠. 요즘은 이제 게임보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이 있진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다 플레이스테이션을 제외하고는 이제 게임기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닌텐도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 이것도 옛날에 닌텐도였거든. 우리 아빠가 일본에서 사왔었어. 닌텐도 64비트. 근데 요 팩을 내 친구네에서 파는 거야. 이거 되게 좋았지. 이 팩을 이제 종류별로 갖고 와서 원하는 게임을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요즘은 컴퓨터에다가 게임을 깔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요 팩 하나가 9,900원이었거든요. 10,000원 정도 해서. 그럼 그 당시 10,000원이 되게 비싼 거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88,000원이야. 그럼 이거 하나 되게 비싼데 하다가 질릴 거 아니니? 그럼 바꿔야 되잖아. 그럼 계속 사야 돼. 안 바꿔주거든. 근데 친구 아빠가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갈아서 할 수 있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죠. 그 친구 이름이 재민이었는데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유치원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도 시간이 진짜 많이 남지 않나요? 하루에?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3학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보기엔 중3이면요. 중3이면 7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고1이 8시간, 고2가 이제 9시간, 고3이 10시간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을 채우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7시간을 하되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7시간에 80%만 집중을 하면 56, 7, 8에 56이잖아. 그럼 5시간 얼마야? 대략 5시간 남짓 되나? 어쨌든 그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를 너가 풀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이야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되게 간단해서 한 문제를 같이 풀어줘도 뭐 5분이 넘어가진 않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수능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생각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 정도의 문제를 풀려면 수학에 대한 집중력을 뭐 최소한 2시간은 잡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내가 뭐 얘기했어? A, B, C가 한 직선이 있다. 뭘 쓸 거야라고 물어봤지. 결국 너가 대답을 했잖아. 그럼 안 까먹어요. 알겠어요? 그거를 이제 스스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시키는 거예요. 자, 특수각의 삼각비까지 했고요. 다 외웠죠? 그래서 사인 15도가 얼마라고요? 4분의 루트 6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요 삼각함수라는 게 대체 뭐냐 이거를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 지금까지는 삼각비를 한 거거든요. 직각삼각형이세요. 그러면 삼각함수란 드디어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좌표 표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을 잴 때는 저 위에 일반각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각을 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잰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까지의 각을 잰다 했을 때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시초선과 뭐의 사이의 각을 잰다고 할까? 일본의 수도, 동경 사이의 각을 잰다고 하거든요. 그럼 각을 이렇게 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잴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재죠? 이렇게 재죠. 그럼 이렇게 재는 거를 양의 각이라고 할까요? 음의 각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재는 걸 양의 각이라고 하고 여기를 음의 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요 세타가 3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시초선과 동경 사이가 이루는 각은 요 세타는 30도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요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30도가 되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차이가 360도죠. 혹은 또 어떻게 해도 되냐면 390도라고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각이. 왜냐면 이거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 390도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이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일반각의 표시예요. 이게 바로 일반각의 표시고, 일반각 표시고,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거를 2n파이라고 쓸 거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하기를 뭘 정의할 거냐면 자, 1사분면만 해볼게요. 1사분면의 각을 표기해보래요. 그럼 이 세타는 뭐와 뭐 사이에 있는 거죠? 1사분면의 각 세타라고 하면은 0부터 90 사이에 있는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지. 2n파이보다는 크고 2n파이 플러스 여기 2분의 파이라고 쓸게요. 호도법으로 썼으니까. 요 사이 있다라는 게 바로 1사분면의 각 세타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각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요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했냐면 뭐 사인 60도, 그다음 코사인 30도, 뭐 코사인 45도 막 이렇게 특수각의 삼각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0도부터 90도 사이가 아닌 일반각, 예를 들어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두고 여기 동경까지 이루는 각에 대한 요 삼각비를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삼각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xy라고 할게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r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세타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어떻게 되냐는 게 삼각함수고,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x죠, 길이가. 여기는 y죠, 길이가. 여기는 길이가 r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를 뭐로 정의할 거냐면 r분의 y로 정의할 거고,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이제 r분의 x로 정의할 거고, 여기에서의 탄젠트 세타를 x분의 y로 정의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 시초선은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뭘 정할 수 있냐면 이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여기 만약에 p가 xy가 여기 있다면 x가 음수야, y가 음수야? x가 음수고 y는 양수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값이 얘는 양수지. 근데 얘는 어때? x분의 y니까 음수지. 여기도 음수지. x가 음수니까. 됐어? 즉 동경이 2사분면에 있다면 사인만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s라고 쓸 거예요. 동경이 만약에 1사분면에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양수예요. 들어봤죠? 동경이 3사분면에 있으면 뭐만 양수예요? 그렇지. 탄젠트만 양수고, 동경이 4사분면에 있으면 코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얼싸탄고 이렇게 들어봤지.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삼각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제 값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배웠으면 드디어 이 모든 각은 2분의 m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표기가 가능한데 여기서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n이 만약에 홀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변하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변하며 탄젠트가 코탄젠트로 변해요. 들어봤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만약에 짝수면 어떻게 되냐면 n이 짝수면 그대로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부호는 미리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인 120도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예요. 사인 120도. 자, 그러면 2분의 파이의 정수배라고 하는 거는 90도 곱하기 정수배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90도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30이라고 쓸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90도 곱하기 홀수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 30이든 마이너스 30이든 관계없이 뒤에 있는 숫자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호는 미리 결정하라고 했거든요. 미리 어디서 결정하느냐? 120도에 대한 사인 값은 2, 4분면의 사인 값이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다는 것으로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해했어요? 자, 머릿속으로 이게 굴러가야 돼요. 자, 이거를 쌤, 왜 저거를 저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쌤, 저는요 사인의 180도에서 60도를 뺀 거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도 돼요. 자, 이거는 이 180도라고 하는 것이 90도 곱하기 2에다가 빼기 60이죠. 자, 그러면은 90도 곱하기 짝수죠. 그럼 짝수면은 사인이 그대로 사인으로 온다고 했죠.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일단 60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부호는 미리 결정하라며 2, 4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요게 똑같이 2분의 루트 3으로 바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돼요. 모든 각들은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표기가 가능한데 n이 홀수일 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는데 요 코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용어는 미적분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그냥 선생님 그냥 미리 알려준 거예요. 탄젠트 분의 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그대로 오고 부호는 미리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게요. 사인에 만약에 150도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얘기해야 돼요. 알겠어요? 얼마요? 하나, 둘, 셋. 2분의 1 좋아요. 자, 코사인의 210도. 하나, 둘, 셋. 자, 여기 몇 개 써볼까요? 탄젠트의 135도. 그 다음에 뭐 사인의 210도. 그 다음에 코사인의 120도. 그 다음에 탄젠트의 330도. 이런 거 하나 해볼게요. 자, 이게 답을 여기다 쓰진 않을 건데요. 자, 머릿속으로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150도는 180 빼기 30이니까 사인 30이 2분의 1이고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2분의 1. 180 플러스 30이니까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3, 3분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135도는 탄젠트 45도랑 같으니까 1이고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됐어? 사인 210도는 180 플러스 30이지. 180 플러스 30이니까 우리가 사인 30이랑 같으니까 2분의 1이고 부호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 120이니까 180 빼기 60이지. 180 빼기 60이니까 2분의 1이랑 같은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 맞아? 얘는 탄젠트 360, 180 곱하기 2 빼기 30이지. 그러니까 탄젠트 30이랑 같으니까 루트 3분의 1이고 부호는 마이너스. 얼사탕코니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1초 안에 나와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이게 됐으면 선생님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잖아. 이거 다음에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거 다음에는 너 저 왜 배경화면이 저길로 가니? 자, 요거 다음에는 이제 하는 게 뭐냐? 이제 150, 210, 135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로 바꾸는 거죠. 2분의라고 하면 안 된다. 3분의 2파이. 그다음 뭐 4분의 3파이. 그다음 뭐 6분의 7파이. 뭐 이런 거. 그다음 여기 6분의 5파이. 그다음 여기가 뭐 3분의 1파이. 그다음에 4분의 뭐 3파이 이렇게 해 볼까? 그럼 요거는 파이 빼기 3분의 1파이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루트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얘는 어차피 파이 더하기 6분의 1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부호는 플러스. 얘는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1이죠. 오케이? 얘는 1이죠.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돼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알겠어요? 이게 돼야 문제를 풀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돼야 문제를 풀어요. 이해했죠? 이거 안 적어도 되니? 다 알고 있었어? 오케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한번 믿어볼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좀 볼게요. 문제로 좀 보면은 자, 1번부터 볼게요. 뭐 이런 거는 쉽죠. 1번 보시면 자, 동형 중 백도를 나타내는 동형과 일치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답이 뭘까요? 자, 백도라고 하는 건 저기에다 360도 곱하기 n배를 더하거나 뺐을 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답이? 응? 네, 5번입니다. 오케이? 자, 넘겨서 유형 2번. 자, 이 세타가 1, 4분면의 각일 때 저 세타의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아까 우리가 이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면 어떻게 쓴다 그랬죠? 얘가 2n 파이보다는 크고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쓴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2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n 파이죠. 여기는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인가요? 그럼 여기서 n이 만약에 0이라면 n은 정수예요. 그럼 0과 4분의 파이 사이니까 1, 4분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 n이 만약에 1이라면요. 파이와 여기가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몇 4분면이죠? 3, 4분면에 해당되는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이 2면은 다시 일로 오고 3이면 일로 오죠. 그래서 n이 짝수면 1, 4분면, n이 홀수면 3, 4분면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1, 4분면과 3, 4분면인 2번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어디 갔냐? 3번 여기 있다. 자, 세타의 동경, 이 얘기도 또 해야 되네요. 자, 이 세타의 동경과, 그러니까 두 동경 사이의 위치 관계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 알고 있어요? 두 동경 사이의 위치 관계. 자, 요거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놨을 때 첫 번째 동경까지 이루는 각을 각각 알파, 그다음 베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그림을 여기서만 그려보면 시초선의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놨을 때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여기 알파랑 베타가 일치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관계식을 이용할까요? 두 동경이 이루는 각들의 차가 뭐가 된다? 1? 자, 알파가 여기면요. 베타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5세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면 두 동경의 차가 뭐가 된다? 여기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둘이 빼면 뭐 남아? 2n 파이만 남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동경이 반대쪽으로 일직선 위에 있대요. 반대쪽으로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럼 뭐 이용할까요?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의 차가 2n 파이에다가 18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뭐 이용할까요? 그림을 생각해봐. 그림을 생각해보면 하나 요건데 하나 요거지. 그럼 하나 요거지. 하나 요거고 하나 요거거든. 그럼 둘의 뭘 이용해? 이번에는 차가 아니라. 그렇지. 두 개의 동경이 이루는 각의 합이 2n 파이다. 오케이? 자, 네 번째는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라고 하면 뭐 이용할까? 그림을 생각해봐. 그림을 생각해보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럼 요게 베타거든. 그럼 얘도 두 동경들이 이루는 각의 합이
2n파이에다가 플러스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까요? 뭐 되게 많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자, y는 x 대칭이다 생각하면은 하나가 여기였을 때 하나가 여기거든요. 그럼 요거랑 요거의 합이 2분의 파이죠. 그래서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의 합이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3번 문제는요. 저기 있는 3번 문제는 이거 앞에 써놓으셔야 돼요. 3번 문제는 이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6세타에서 세타를 빼준 게 5세타인데 요게 2n파이가 돼야 한다는 거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5분의 2n파이인데 여기서 n은 정수거든요. 그럼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오기 위해서는 n이 뭐가 된다?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2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5분의 2파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5분의 2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정리해 보세요. 다 정리했나요? 자, 그럼 유형 4번 볼게요. 답이 뭐예요? 그 답이 뭐예요? 잘 봐봐. 4번이죠. 4번은 5분의 1파이가 얼마예요? 36도인가? 72도가 되니까 틀린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넘겨서 자, 얘 암산 되나요? 그냥 해볼까? 뭐 암산까지 해야 되나? 자, 여기 5번 보시면, 자, 5번은 일단 호의 길이가 6파이래요. 그 다음 넓이가 15파인데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우리가 이 부채꼴의 호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죠. 그럼 여기가 15파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6파이예요. 그럼 r이 5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써요? 2분의 1에 r 제곱 세타로 쓸 수도 있죠. 그럼 2분의 1에 5의 제곱에 세타 뭔지 모르죠? 여기가 지금 15파이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15파이가 15파이에다 2를 곱해서 25로 나눠준 게 세타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5분의 6파이 여기 답이겠죠. 그럼 답은 5번. 자, 6번. 자, 6번은요. 이 좌표 표면에서 원점과 저 5,-12. 자, 5,-12. 여기를 이어서 생기는 동경. 요 OP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죠. 그럼 세타가 여기일까, 여기일까? 1번, 2번. 이거라고? 아니야.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야. 항상. 요게 세타야. 알겠어? 그래서 동경이 4사분면에 있는 거로 봐야 돼. 하지만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은 여기서 요 길이로 구할 수 있다고. 요 길이가 지금 5랑 12랑 여기가 13이지. 그럼 사인은 얼마야? 사인 세타는 13분의 12거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일 뿐이야.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13분의 5거든? 근데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0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야. 4사분면에선 코사인만 양수니까.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 사인 세타분의 1에다가 더하기 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3분의 12에다가 13분의 5잖아요.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3분의 12 더하기 12분의 5.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왜 이렇게 귀찮니? 10이랑 13 곱하면 얼마니? 뭔가 틀렸다. 이게 역수잖아. 이 12분의 13 써야 되지. 12분의 13.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18이네. 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요게 답이겠네. 그래서 1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줄 알아요? 코사인, 사인분의 코사인? 예, 얘가 탄젠트 세타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를 뭐로 정의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원래 R이랑 X랑 Y였을 때 탄젠트가 X분의 Y였잖아요. 그럼 부모 분자를 R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R분의 X가 코사인이고요. R분의 Y가 사인이라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얘를 무슨 관계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 글자. 상, 재, 관, 계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상제 관계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7번 볼게요. 자, 답이 뭐죠? 너무 쉽네요, 문제가. 네?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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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왜 이러지 너 방금. 답 뭐야? 몇 번? 답 뭐야? 답 뭐야? 자, 둘이 곱해서 음수고 둘이 곱해서 양수다. 그럼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부호야. 그럼 둘이 음수고 탄젠트가 양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에? 탄젠트가 양수라니까? 네, 3, 4분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8번인데 요 8번은 지금 하려면은 저기가 필요하네. 잠깐만. 8번 하려고 그러면 저기가 필요하고 제곱 공식이 필요하고 이 형이 몇 번까지 있죠? 8, 9, 10, 11 8번 7번까지 했다고 하죠. 7번까지 오케이? 7번까지 했다고 하고 중단어는 몇 번까지만 하면 될 것 같냐면 몇 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12번? 11번, 11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11번. 알겠어요? 10분만 쉬었다가 채점 해줄게요. 알겠죠?